봄이면 미세먼지에 여름 겨울로 굳어져가는 국내 기후 환경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일지라도 컨버터블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뚜껑을 열고 시골 국도를 달리거나 해안 도로에서 바람을 맞아보면 알 수 있죠. 1년 365일 중 단 하루라도 오픈하는 순간 컨버터블은 그 감성의 값어치를 충분히 해낸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버터블에 접근하기 힘든 이유는 가격적인 부분이 제일 클 겁니다. 전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톱은 제작 단가도 높을 뿐더러 B필러가 없는 태생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 단가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자연히 컨버터블은 고가의 럭셔리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보수적인 한국 정서 때문에 컨버터블은 우리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되었죠. 하지만 의외로 컨버터블의 진입 장벽은 낮은 편입니다. 특히 가격 방어가 취약해서 중고 시장에선 1000만 원 이하의 가성비 좋은 컨버터블도 쉽게 만나볼 수 있죠. 만약 오픈 에어링의 세계에 입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5가지 차를 참고해주세요. 물론 입문보다는 유지 관리의 장벽이 훨씬 높겠지만요. 해치백의 교과서와도 같은 골프에도 카브리올레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가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면서 카브리올레가 잠시 단종된 적이 있었는데요. 6세대에 다시 부활하긴 했지만요. 그 빈자리를 대체했던 모델이 바로 2006년 출시된 이오스였습니다. 소프트톱인 골프 카브리올레와 달리 전동 하드톱 방식을 채택했고 심지어 여기에 썬루프까지 달린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었습니다. 복스바겐도 이를 강조하며 전 세계 유일의 전동 하드톱 썬루프 컨버터블로 홍보를 했고요. 이오스는 기본적으로 5세대 골프 GTI와 파워트레인을 공유합니다. 덕분에 컨버터블임에도 불구하고 꽤 경쾌한 주행 감각을 자랑하죠. 다만 무거운 전동 하드톱 때문에 리어 서스펜션은 파사트의 것을 적용했습니다. 국내에도 1세대 이오스가 출시됐는데 당시 5천만 원대의 부담스러운 신차 가격 덕분에 판매고는 처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2.0L TFSI 모델 기준으로 800만 원 내외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바뀐 2.0 TSI 모델은 1000만 원 언저리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푸조의 206cc가 불러일으킨 바람은 엄청났습니다. 콤팩트한 차체, 작지만 귀여운 디자인과 함께 현실적인 가격까지 갖춘 206cc는 등장과 함께 하드톱 컨버터블의 대중화를 이끌며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죠. 이에 탄력을 받은 푸조는 한 체급 더 높은 라인업의 307cc로 전동 하드톱 컨버터블 모델을 확대했습니다. 국내에는 2004년에 출시됐으며 2006년 변경된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순조롭게 판매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기준으로 보면 최대 15년이 지나 영타이머에 속하는 올드카로도 분류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디자인은 현재 눈높이에서도 결코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프랑스 차 특유의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다만 무거운 차체에 2.0L 가솔린 엔진과 4단 변속기를 조합해서 가속감은 굉장히 굼뜨고 답답합니다. 게다가 내구성 약한 MCP 미션으로 유지관리의 난이도도 꽤 높습니다. 그래도 푸조 특유의 경쾌한 핸들링 감각은 잘 살아있죠. 5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중형 세단 라인업을 담당하던 세브링의 가지치기 모델입니다. 원래는 소프트톱 컨버터블이었는데 2006년 뉴 세브링으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2008년에 전동 하드톱 컨버터블이 추가되었죠. 아무래도 아메리칸 패밀리 세단이 베이스인 만큼 2열 공간은 정말 넓습니다. 대신 장점은 딱 여기까지. 디자인은 실내에 모두 못 봐줄 수준이며 월드 엔진 정책 때문에 2.4L 4기통 라인업은 현대자동차의 세타 엔진을 씁니다. 심지어 변속기도 4단으로 낮은 기어비 때문에 주행 감각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새롭게 플랫폼을 설계하고 있던 BMW는 2001년 R50이라는 코드명으로 1세대 미니를 출시했는데
여기에 전동 소프트톱을 올린 컨버터블 모델 R52는 4년이나 지난 2005년에 뒤늦게 시장에 데뷔합니다. 작은 차체와 단단한 하체 세팅이 주는 미니 특유의 거동은 컨버터블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거의 노면을 그대로 읽으며 굴러가는 서스펜션 덕분에 승차감은 당연히 포기하지만 운전의 재미는 확실합니다. A필러의 각도도 높아 오픈C 개방감도 훌륭하고요. 대신 작은 엔진룸에 온갖 부품을 오밀조밀하게 우겨 넣다 보니 정비성은 떨어지고 고질병도 많습니다. 시세는 700만원 언저리로 매력적이지만 여기에 혹해서 덜컥 구입했다가 수많은 경고등과 잔고장에 시달려 수리비로만 수백을 지출하고 다시 판매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2000년 출시된 PT 크루저는 당초 크라이슬러의 플리머스 브랜드를 다시 런칭하기 위해 개발된 차량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디자인도 플리머스 고유의 클래식한 요소를 잔뜩 집어넣었죠. 하지만 이 계획은 무산되었고 결국 PT 크루저는 크라이슬러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동 소프트톱을 올린 컨버터블 모델이 추가된 건 2005년의 일이었죠. 마치 20세기 초 마피아 차량을 연상케 하는 레트로한 외모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관점에 따라 클래식한 스타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괴상하기 짝이 없는 요소를 잔뜩 갖췄죠. 대체로 대중의 반응은 후자였기에 최악의 디자인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고요. 국내에는 직렬 4기통의 2.4L와 2L 엔진 라인업이 판매되었습니다. 세브린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으로 배기량 대비 낮은 출력에 주행감도 밋밋한 편이었고요. 중고 시세는 400만원 선입니다.